오늘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서 보러 왔는데요. 위치가 양정동입니다. 사건 번호 먼저 알려드리면 2025 타경 21737. 위치가 양정동의 519-25번지입니다. 송상현 광장 아시죠? 바로 맞은편이고 하마정 교차로에서 쭉 오면은 부전동 가는 방향 우측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토지가 경매로 나왔고요. 면적이 54평이고 감정 22억부터 시작해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쓰레기 치우는 것도 돈이 좀 들긴 하겠다, 맞죠? 뒤쪽에는 바로 철도가 접해 있어요. 그리고 철도 바로 뒤쪽으로 보면 저기 건물이 뜯길 건데 여기가 촉진 3지구입니다. 기차 소리 들리죠? 바로 기찻길과 붙어 있네요. 사만 골든뷰도 보이고요. 우측에는 모델하우스도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송상현 광장 자체가 도로 폭이 좁으니까 양옆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확장되고 남은 짜투리 땅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도로 부분에 건물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가시성이 아예 제로인 그런 건물이었을 건데 도로가 확장되고 남은 짜투리 땅에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도로라서 가시성은 되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차를 세우기에는 어렵습니다. 보세요. 쌩쌩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 점령해서 차량 진입 가능하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 도로이다. 이런 곳은 정말 큰 빌딩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옆에 모델하우스 있던데 이런 거 있죠. 누가 봐도 우회전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듯이 반대로 뒤쪽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이면 좋은데 뒤에도 철도로 해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철도랑 30m 안이라서 보호직으로 묶여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신축이나 증축, 개축 행위할 때는 규제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쉬운 게 도로변과 철도 단절된 이 폭 자체가 조금 더 넓었으면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근데 땅값은 진짜 싸네요. 54평 하니까 7억 5,600 하면은 평당 1,400. 금액은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유가 있으니까 가격이 싸도 낙찰이 되지 않고 지금 4차까지 나오게 된 거겠죠. 조금만 이쪽으로 걸어서 한번 볼게요. 경매 물건을 볼 때 물건집 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주변의 현황을 봐야 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야 내 거 경매 낙찰 받았을 때 내 스스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광장 빌딩 해서 빌딩도 지어져 있네요. 대부분 공실인 것 같아요. 1층도 공실이고 유동인구는 아예 없죠. 제로죠. 통행량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부지가 크면은 드라이브 스루나 그런 거 하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스타벅스라든지 저기 맥도날드도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저런 거 오피스텔 들어와 있는 거는 폭이 굉장히 넓어서 부지도 크고 해가지고 저런 게 들어왔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 다 원룸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렌트카도 운영되고 있네요. 여기가 촉진 3구역 쪽문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면 우회전해서 저쪽으로 상권을 이용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이쪽이 역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겁니다. 혹은 쪽문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나간다든지. 그래서 경매 물건지 자체가 저쪽이 아니고 이쪽 대로변이면 훨씬 좋을 건데 아쉽네요. 여기는 보시면 철도랑도 많이 떨어져 있고 땅의 크기도 큼직큼직하니까 저렇게 대형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 보면은 대로변에서 뒤쪽까지 땅이 길쭉하게 생겼죠. 폭이 깊은 곳들은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곳들도 주택으로 한 4필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마찬가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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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전부 다 합치면은 요 정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덩어리의 폭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도 한번 가볼까요?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도 오피스텔 같은 게 지어져 있네요. 저는 경매 물건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냥 시장의 흐름 보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경매 물건 자체가 사건까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물건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물건이면 저 같은 사람도 막 찾아가서 우리가 매매할 테니까 취하시키자 해서 중간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시장까지 나와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혹은 안 좋은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경매 물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 이게 경매에 나왔을까? 반대로 왜 이분은 당시에 그 가격에 매매를 했을까? 대부분 전부 시장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경기가 완전 부흥일 때 있죠. 금리가 약할 때, 이때 대출을 최대한 풀로 받아가지고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매 시기와 매각 시기까지의 그 버티는 과정에서 이율이 올랐다든지 매매가 안 된다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팔릴 만한 곳에 사놨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건데 애매한 곳 있죠. 안 팔리게 되면서 물건으로 나오게 된다 보시면 돼요. 드라이브스루 여기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폭도 넓고 아까 같은 대로변 라인입니다.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러한 업종을 넣기 위해서는 도로폭 자체도 넓고 뒤에서도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까 그 경매 물건은 뒤쪽 같은 경우에는 단절되어 있었죠. 도로도 없고 바로 철도 그런 땅이었습니다. 반면 이런 거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비어 있지만 땅이 좀 작긴 한데 컸었으면 맥도날드 옆에 충분히 스타벅스 같은 대형 건물이 들어올 법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작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작으면 옆에 거를 매매해야 되는데 옆에 거는 이미 맥도날드가 들어와 있고 좌측편을 매매해야 되는데 좌측편도 이미 오피스텔이 지어져 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도로폭, 앞뒤 폭 이것도 제가 유튜브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광안리나 이런 라인들도 도로변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편과 좌측편, 우측편은 대형 건물이 없는데 좌측편에는 호텔이나 각종 오피스텔, 대형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다. 그 이유가 앞뒤 건물에 대한 폭이 넓기 때문에 개발 가치로서 좋은 땅을 갖추고 있어서 대형 건물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해운대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군함로 기점으로 좌측편은 평당 1억 3천에 거래된 게 있고요. 우측편은 평당 2억 5천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측편이 더 비싸게 거래된 이유는 대로변에 접한 건물과 뒤쪽 건물까지 합쳐서 건물을 지으면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 건물은 메인보다는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면 평균 평당 가격이 많이 낮춰지겠죠. 반면 1억 3천에 거래된 그 라인의 건물은 뒷블럭에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경동레인2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개발을 만약에 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땅이 워낙 작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물건도 뒤쪽에는 단절되어 있어서 더 이상 폭을 확장시킬 수는 없고요. 앞쪽으로도 확장이 안 되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단독의 역할로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50평 정도, 54평이면 주차장 빼고 하면 그렇게 크게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다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저쪽으로 쭉 가보면 좀 더 가면은 저기는 폭이 점점 넓어지죠.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건물의 크기가 완전 다릅니다. 훨씬 더 넓다 보시면 돼요. 이왕이면은 이쪽 라인보다는 저쪽 라인이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까지 나와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 봅니다. 디스코 보니까 21년에 장이 굉장히 좋을 때 전체 금액 20억에 평당 3,642만 원에 매매를 하셨네요. 근데 이게 7억 5천대에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동산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 팔리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비싼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비싸고 좋은 곳인데 갑자기 싸게 나온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스터디 오시면 같이 공부하면서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에 다음 주부터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한 달 과정인데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마지막 주차 일요일 날 한 번 딱 만나고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굳이 시간 맞춰서 영상을 볼 필요도 없고 시간이 정 안 된다 그러면은 6개월까지 열어둘 겁니다. 그래서 한 달 과정이지만 그 영상을 6개월 동안 볼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요일 그때는 다 같이 만나서 프라이빗 임장을 할 거예요. 지역 분석 브리핑을 해드리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실제 물건 나와 있는 것들을 함께 가보면서 임장하면서 피드백도 하고 의견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 스터디를 마스터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